자, 이제 정당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비례대표 의원의 리베이트 논란 때문에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원을 딸로 둔 옛 정치인은 내 딸은 백설공주라고 말했군요. 그다음, 자, 이제 낙선 운동한 분들 사법 처리와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역시 모든 것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확인합니다. 제 딸은 정치하겠다는 생각도 또 신청도 부탁도 누구한테도 한 적도 없는 순수한 여성 벤처인이고 또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설공주라는 말까지도 하는 제 딸입니다. 의구심만 가지고 어떻게 개인의 명예를 그렇게 망신탕이를 만드느냐. 김수민 의원은 자격 상실이죠. 부끄러운 데 대한 상여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 문제는 이게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걸 확신합니다. 자, 지금 들으셨던 거는 이제 김현배 전 의원을 저희 낮에 진행하는 뉴스급의 김종석 앵커가 통한 내용 저희가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길증 기자. 지금 이제 진행된 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습니다. 길증 기자가 제일 첫 보도, 특종 보도를 하면서 이 사안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저분 아버지 김현배 전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처음 보도했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리베이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선거 과정에서 홍보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어떤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고 뭐 부정한 돈이 오갔다라는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김수민 현재 그 국민의당 비례 7번 의원이 국회의원이 워낙 여론에 관심을 집중을 받다 보니 공천 과정에서도 뭔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제 가 29살, 30살 된 여성이 국민의당 7번 비례대표를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 그 과정에서 혹시 뒷돈이 오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부친은 의혹만으로 딸의 명예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이런 이제 분통을 터뜨리는 건데요. 지금 검찰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뭐 공천 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론과 뭐 정치권에서 그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분은 왕주현 사무부총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오늘 검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에 출두하는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홍보회사들과 국민의당의 그 수주 과정 그리고 그 오간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 이런 부분인데 사무부총장으로서 그 홍보회사를 선정하고 계약하고 하는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던 분이 왕주현 사무부총장입니다.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이 오늘 이제 검찰에 출두해서 그간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돈이 오갔고 어떻게 선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자들이 오랫동안 질문했거든요. 쭉 답변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들어갔는데요. 자, 기자들의 질문에 마지막 답변 어땠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가의 그런 어떤 조건을 제시한 업체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비컴을 선택한 이유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유, 웃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입찰을 받고 그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리베이트가 있었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그런 지시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일단 정리하자면요. 그냥 어저께 이제 별 문제 없다고 많은 이제 설명을 국민의당이 내놨습니다만 일단 리베이트가 간 것처럼 보이는 것 하나 그리고 앞으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맥주 광고라는 영수증을 끊어서 그걸 처리했다는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당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브랜드 호텔이라는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홍보회사와 그다음에 하청업체 간에 벌어진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는 그 부분에까지 조사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밝혀질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요. 실제로요. 지금 이제 비례대표 7번 의원인 김수민 의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그 검찰이 이제 소환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선관위가 직접 보도 자료까지 공개하면서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라 사안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였을 때 그때 했었던 국회 연설을 보면요. 요즘 상황과 교묘하게 맞닿아 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세 가지 약속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윤리심사에 국민을 참여시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소속 정당의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여 그렇지 못한 정당은 부정부패 지수만큼 국고 지원을 차감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짧게 압축을 했습니다만 길게 저게 새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우리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겠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로 있었을 때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민 앞에서 약속한 내용이고요. 그때 당시 이제 당대표로서 깨끗한 정치, 새 정치를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 중에 저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일단요. 윤리심사에 국민을 참여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는 국회의원 4명만 조사하고 실제로 당사자, 박선숙 의원이나 김수민 의원은 면담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지금 진상조사단의 역할이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 때 얘기했던 건 윤리심사,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잘못된 점이 드러났을 때 그럼 어떻게 처분을 내릴지에 대해서 네.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국민의 눈높이로 처벌을 하겠다라고 네. 약속한 거고요. 이번에 꾸려진 이상돈 최고위원이 주축이 된 진상조사단은 네. 아직은 의혹 단계에 있는데 언론에서 의혹이 쏟아지고 있으니 이 부분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사실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꾸린 것이죠. 네. 근데 물론 조사 기간도 짧았고 그 진상조사단 자체가 활동할 수 있는 권한도 네. 제한적이다 보니 아직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정치적 의지를 밝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 문제가 부정부패로 비례대표 의원이 그만두게 되면 승계를 다 하는데 우린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근거는 법적 근거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강한 주장을 편 겁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주장으로 보이고 되게 여론의 호소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볼 때 약간 좀 허술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네. 각 정당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실제로 행위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법적인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공직선거법 200조에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그중에 200조 2항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거론되면은 좀 의원직을 네. 상실하거나 그만두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네. 그 다음 순번의 후보자가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 되는데요. 이런 의석을 승계하는데 이게 정당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규정을 보면은 공직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정당의 그 다음 순번 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네. 과연 국민의당이 이거를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좀 규정이 없고요. 또한 또 이게 과연 헌법에 있는 그 국회의원 정수를 채우는 것을 오히려 막는 거거든요. 과연 네. 그렇다면은 후보자 중에 누가 더 청렴하니까 저는 2명 건너뛰고 3번째로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법적인 부분에서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조금 앞서 나간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김수민 의원의 비례대표직 사퇴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선 좀 빠른 그렇죠. 감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할까? 요즘에 뭐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법 체제에서는 쉽지는 않지만 정한다면 출당을 시키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네. 출당을 시키게 되면 비례대표직을 가지고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럼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죠. 네. 그 상태에서 무소속 상태에서 의원직을 자진 반납하게 되면 네. 국회의원 정수가 하나 줄면서 승계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도 실무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네. 아직까지 비례대표직을 승계하네 안 하네 혹시 아니면 뭐 다른 국회의원들이 기소됐을 때 당원권을 정지해가지고 뭐 비례대표직을 이행하지 못하게 이런 얘기들은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게 의혹 단계인데 수사가 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결론을 전제하고 하는 듯한 얘기여서 조금 네. 부담스럽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직 뭐 사실관계는 하나도 정립된 게 없으니까요. 일단 수사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 방충, 해충 잡는 일에 나섰거든요. 역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묘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장면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입니다. 공원입니다. 저곳에서 이제 여름철이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해충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에 앞서서 방역 작업을 성동보건소와 함께 참여했던 거죠. 네. 자, 일단 깨끗하게 해충 없애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만큼이나 이제 방역 작업에 직접 나선 모습 봤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국회 얘기를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성동구 보건소를 방문한 장면 보고 계시고요.
이제 국회 전문성 논란 계속 있었는데 이런 한 위원회에서 벌어진 일, 새누리당의 내부 정치 권력 관계와도 그대로 맞닿아 있는 겁니다. 배일임 기자. 네. 자, 기획재정위원장 뽑는데 이것 때문에 또 싸움이 시끌시끌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24명이 위원장직에 도전을 했는데 네.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8자리 뿐이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기획재정위가 그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혀 전문성이 없는 의원이 네. 이 친박계의 지지를 받아서 위원장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지금 네. 보시는 조경태 의원, 이 사선 의원인데 이 사실은 토목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부산대학교 포토목공학과 출신이고 일단 세 사람이 경험을 했습니다만 네. 나머지 두 사람이 경제와 관련된 일을 오래 했지만 친박에서 별로 이렇게 가까워하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혜훈 의원과 이종구 의원은 모두 경제학을 전공했고 특히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학 교수를 지내기도 했고 그다음에 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7대, 18대 때는 기재위에서 활동을 한 대표적인 기재위 소속 의원이었고요. 네. 이종구 의원도 마찬가지로 재정경제부, 재무부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혜훈 의원 비박계 의원으로 네. 확실하게 이제 그 알려져 있는 의원이죠. 그래서 친박계에서는 이 이혜훈, 이종구 비박계 의원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조경태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어서 조경태 네. 의원이 위원장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정리하자면요. 세 사람이 경험을 했지만 두 사람은 전문성이 꽤 있고 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러나 친박은 정치적으로 한 명을 선택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길 기자, 이거 어떻습니까? 양론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기획재정위원회처럼 중요한 상임위원회를 이끌려면 경제 전반에 대한 거시 금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한 가지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국회를 봐라. 위원장의 전문성 그게 그렇게 중요했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두 개 다 맞는 얘기 같고요. 근데 네. 이 상황이 정말 더 국민들한테 좀 비판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조경태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네.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총선 직전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새누리당 안에서도 전혀 기반이 없는 네. 사실 그런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네. 친박 의원들이 다수인 친박 의원들이 이혜훈 의원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조경태 의원을 선택한 것 자체가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이제 그 상임위원장을 결정하다 보면은 꼭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회의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렇지만 또 어느 과정에서는 또 네. 정치적인 배려, 또 상황에 따른 어떤 조정 능력 그런 것들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조경태 의원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한 적이 없거든요. 저도 기억나는 게 광우병 쇠고기 촛불 시위 있었던 2008년에는 농해수위 소속으로 농업 분야, 수산업 분야 관련된 일을 했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자, 어쨌건 친정을 견제해야 되는 일 안 맞다. 그리고 KDI도 사실은 이제 경제 분야에서 오래 활동했지만 이제 친박 지형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어쨌건 문회안에 가깝다는 세 사람 중에 상대적으로 그런 분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자, 요즘 국회 상황 아주 잘 보여주는 상징적 단면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낙천운동 수사 저는 잊고 있었는데 계속 됐었나 보죠? 이정우 차장.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네. 오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무려 80여 명의 수사관을 동시에 투입을 해서요. 네. 참여연대 사무실과 그 당시에 총선 낙선 운동을 이끌었던 주요 그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을 했습니다. 자, 참여연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시기에는요. 참여연대 일단 무슨 일을 했냐는 좀 나중 문제고 정부의 비판적이라 수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 봄직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네. 이제 낙선 운동을 한 지 좀 된 상황인데 어쨌거나 서울시 선관위가 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사안이거든요. 일단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하겠는데 낙선 운동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도대체 어떤 게 그런 겁니까? 네, 지난 4월에 총선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네. 사람들은 뽑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서울시 선관위는 이게 낙선 운동 목적으로 사실상의 집회를 개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현수막들을 이제 설치했는데 이런 것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20대 총선에 출마한 사람 중에 최악의 후보들인가? 가장 나쁜 10명을 꼽았더니 이렇게 총선 내 주도했더니 전부 다 새누리당 의원들만 뽑아놨군요.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까?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이렇게 여론조사 하듯이 투표를 하게 한 행위, 이것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지금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108조에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실시 전에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미리 신고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총선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인기투표 등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했지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을 짧으니까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08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해당 금지되는 여론조사가 이건데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포함한다. 그렇다면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이 여론조사에 과연 이게 포함되느냐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니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기투표의 정반대죠. 그렇습니다. 가장 싫은 사람을 뽑으라고 한 거니까. 이게 당선인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그 여론조사가 뭐냐. 이게 한 지역구 내에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투표했다 그러면 좀 확실할 텐데 그게 아니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전체 총선 입후보자를 통해 가지고 몇 명을 선정한 건데 이게 과연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냐라는 식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원에 기소한다고 한다면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러니까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총선 내세 참여한 이 단체들은 이제 비교적 왼쪽 성향의 단체들이 왼쪽 성향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인기 투표 같은 거 한 거죠. 정반대 인기 투표를 한 건데 일단 뭐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아직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기자회견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서울시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여론조사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 또 어떤 논란이 있는 겁니까? 이정은 차장.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총선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빙자해서 낙선 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런 것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80명이나 투입을 해서 그 시민단체들이 한 활동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사실 그 낙선운동이라는 건 뭐 매번 그 선거마다 되풀이되어 왔던 것인데,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수사를 검찰이 계속하고 있었는지는 몰랐는데요.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뭐 시민단체들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시점에서 뭐 정부가 너무 탄압하는 거 아니냐라고 활동가들은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 관련 소식 두 가지 엮어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부의 길증 기자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